2020학년도 지구과학2 함께 합시다. 자, 오늘부터 선생님하고 지구과학2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교과서 목차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첫 번째 지구의 형성과 역장 단원에는 중단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구의 탄생과 지구 내부 구조, 그리고 지구의 역장, 이 두 개의 단원이 있는데 순서대로 첫 번째 단원부터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은 오늘은 지구의 형성 단원을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구의 형성이에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11페이지를 같이 보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학습 목표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도 화면을 보면서 크게 같이 따라서 읽어볼게요. 자, 원시 태양계 성운에서 지구가 형성되는 물리적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행성으로서 지구가 탄생하고 진화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선생님하고 지금 학습 목표를 같이 읽었는데요. 이 학습 목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정말 중요해요. 오늘 1시간 동안 수업할 내용을 딱 두 줄로 요약하면은 바로 이 학습 목표가 돼요.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문제를 낼 때 각 단원의 학습 목표를 보면서 문제를 내거든요. 아, 이 단원에서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거나 이 내용을 볼 때 이 학습 목표에 내용이 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뭐 빨간색, 초록색으로 색깔 칠해 놓은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교과서 11페이지 보면은 단원 이름 바로 밑에 스스로 생각해 보기라고 있죠. 자, 이거부터 하면서 우리가 내용을 진행할게요. 과학자들이 국제 우주정거장. 아, 이거 오타가 났네요. 네, 우주정거장에서 그림과 같은 장치로 원시 태양계가 형성되는 초기 과정을 알아봤대요. 그래서 어떤 실험인가 봤더니, 어, 설탕, 소금, 커피. 이게 거의 뭐 믹스 커피 재질이죠. 소금 넣은 커피, 뭐 이런 거. 자, 이런 알갱이가 든 봉지를 무중력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톡톡 쳤더니 입자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뭉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무중력 상태니까 이 비닐봉지 안에 있는 입자들이 둥둥 떠다녔겠죠. 자, 여기 보면은 비닐봉지 안에 있는 입자들이 그냥 떠다녔을 텐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톡톡톡 쳤더니 흩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입자들이 충돌하면서 서로 뭉쳤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걸 정말 관찰했대요. 어떻게 이렇게 뭉칠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뭉쳤을까? 흩어지지 않고 왜 뭉쳤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신기해요? 네, 선생님이 이거 보고 정말 신기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봉지를 톡 친 것은 원시 태양계 형성 과정에서 어떤 사건에 해당할까? 그리고 알갱이들이 왜 뭉쳤을까? 그 뭉치게 한 힘은 무엇일까? 같이 답을 먼저 보면은, 자, 봉지를 톡 치는 거는 원시 태양계의 이 형성 과정에서 초신성 폭발 과정에 해당된다고 해요. 이 폭발이 일어나면서 근처에 있는 우주 공간에 뭔가 충격파가 전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알갱이가 뭉치게 한 힘은 뭉쳤으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힘, 만유인력이죠. 그래서 알갱이들 사이에 서로 인력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태양계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초신성 폭발 이후에. 그래서 우리 태양계가 이제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은 먼저 태양계가 형성되기 전에는 태양계가 있던 공간에 성간 기체 또는 티끌 같은 게 널리 퍼져 있었대요. 자, 그래서 이 태양과 태양계
천체들, 태양계 천체라고 하면은 행성, 위성, 뭐 소행성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죠. 이런 태양계 천체들은 성운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 성운이라는 것 자체가 성간기체 그리고 티끌이라고 합니다. 그럼 성간기체는 뭐냐라고 얘기하면 성간, 우리가 이제 인터스텔라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이죠. 진공이 아니에요. 아주 밀도가 작긴 하지만 수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체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는 성간기체 옆에 티끌 같은 거, 고체 입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그러면 내용 진행하기 전에 해보기 먼저 볼게요. 11페이지부터 해보기 지구와 달의 형성 과정을 알아보는 모의 실험. 자, 해보기인데 지구랑 달만 나왔네요. 이거 농담입니다. 웃자고 한 거예요. 자, 그림을 보면은 자, 지구와 미행성체가 충돌하고 그 여파로 달이 생성되는 과정을 모의 실험한 거예요. 충돌 후에 지구와 미행성체의 파편들이 지구 주위로 넓게 퍼져 있다가 시간에 따라 변화했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할게요. 이게 이제 그림인데, 자, 이게 보면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땅콩같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이 큰 게 지구고요. 원시 지구예요. 옆에 있는 작은 아이는 그렇게 작지도 않죠. 지구의 뭐 절반 정도 크기 같은데 얘는 원시 행성이었어요. 얘네가 두 개가 충돌합니다. 태양계 초기에 그 두 번째 그림 보면은 하나를 합쳐졌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에서는 얘네가 막 찌그러지고 네 번째 그림 봤더니 가운데 부분, 파란 부분이 이제 하나로 합쳐졌죠. 이 파란 영역이 핵이에요. 네, 지금 지구의 뭐 핵 부분이라 할 수 있고 옆에 이제 붉은색 부분은 외곽 부분, 뭐 멘틀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봤더니 아니 얘네가 합쳐질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꼬리처럼 쭉 길게 나와 있죠. 네, 이 부분이 충격 여파로 인해서 물질들이 이제 다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잔잔한 물에 돌멩이 하나 퐁당 던지면은 돌멩이는 물속으로 쏙 들어가지만 옆에 물결이 일어나면서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죠. 이런 튀는 물방울 같은 거예요. 이 꼬리 같은 부분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사진 보면은 꼬리가 점점 길어지고 마지막 그림을 보면은 이게 이제 크기가 작아진 게 아니라 더 멀리서 찍어서 작게 보이는 겁니다. 원근법을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위에 있는 이 크기랑 같은 크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 네 번째 그림에서 꼬리처럼 쭉 우주 공간으로 분출되는 물질들이 이만큼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 얘가 나중에 지구가 되고 이 흩어진 물질들이 그냥 다 흩어지는 게 아니라 얘들끼리만 또다시 뭉쳐서 지금의 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달의 형성 과정이죠. 다 알고 있었나요? 네, 이게 이제 오늘의 해보기였어요. 자, 그러면 지구와 미행성체 파편을 뭉치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영상 자료를 찾아보래요. 우리는 그림으로 봤지만 이 영상 자료를 찾아보고 형성 과정 정리해보자. 이 정리는 선생님이 지금 다 얘기했죠. 이 내용만 잘 구성하면 될 것 같아요. 영상 자료는 여러분들이 이건 따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많이 있으니까 자료를 찾아보세요.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자, 지구와 미행성체 파편들을 뭉치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자, 이게 만율력이죠. 뭉치는 힘, 물질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니까 만율력이 작용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를 이제 넘어가서 12페이지 태양경 성과정에 대해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교과서는 5단계로 나눴더라고요. 1단계는 우주에는 다양한 원소로 이루어진 성운이 있었다. 이 성운이라는 거는 태양계가 만들어지기 위한 재료다라고 생각하면 좀 좋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성운에는 가스, 기체물질과 티끌, 고체물질이 있었다. 그 중에서
기체물질 중에서 수소와 헬륨은 주로 이제 빅뱅 이후에 초기에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보고, 수소 헬륨을 제외한 이제 원자번호 3번 이후부터는 우리가 수소 헬륨 이외의 원소는 수소와 헬륨보다 무겁다 이렇게 얘기해서 나머지 물질들을 중원소라고 합니다. 이런 애들은 별 내부의 핵융합 또는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져요.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주에는 다양한 원소들이 있었다. 그 다양한 원소들은 전부 다 태양계를 만드는 재료로 쓰인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 교과서 그림을 보면은 이 왼쪽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붉은색, 자, 이 붉은색 부분이 이 부분이 전부 다 성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운데는 조금 더 밝게 환하게 보이죠? 온도가 좀 높아서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약 55년 전 성운 근처에서 초신성 폭발이 발생하고 성운 내부에서 입자들이 응축, 집적되는 과정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성운이 수축하고 원반 모형을 형성합니다. 초신성 폭발은 뭔가 충격파를 주는 거예요. 충격에 의해서 성운이 뭔가 요동을 칩니다. 네, 충격을 받아서 옆에서 막 밀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충격에 의해서 입자들이 이제 응축되는 거죠. 아까 우주비행사들이 비닐봉지를 톡 친 것과 같은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응축, 집적, 와, 말이 좀 어려워요. 응축, 뭉친다는 뜻이에요. 집적, 얘도 뭔가 쌓아서 뭉친다. 거의 뭐 비슷한 표현입니다. 우리 교과서 설명을 보면은 응축은 한 군데 엉겨서 뭉친다. 집적은 모아서 쌓아놓는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만유인력에 의해서 서로 합쳐진다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성운이 수축을 하는데 원반 모양을 만든다. 자, 이게 기체 덩어리가 태양계에 이르는 성운은 원래 크기가 현재 태양계보다 훨씬 컸대요. 얘네가 수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체가 수축할 때는 가운동량이 보존되면서 수축할수록 회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의 공 모양으로 뭉쳐지는 게 아니라 납작한, 둥글 납작한 원반 모양으로 뭉쳐진다고 해요. 가운데 부분이 약간 볼록한 원반, 이렇게. 자,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태양계 초기 모습이에요. 가운데 부분은 조금 더 볼록하고 납작한 원반이죠. 크기는 첫 번째 단계, 이 왼쪽 위쪽에 있는 성운보다 훨씬 더 작아진 크기입니다. 세 번째 단계 볼게요. 자, 세 번째 단계는 원반 중심부의 온도가 상승해요. 그래서 원시 태양이 되고 이 원시 태양은 수소 핵융합 반응을 진행하면서 열과 빛을 방출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태양계가 만들어졌어요. 가운데 딱 보니까 아, 태양이 있구나라고 이제 느껴지죠. 그리고 가장자리에는 무수히 많은 아주 작은 행성들, 지금의 수금지와 이런 게 아니라 훨씬 더 크기가 작고 개수는 엄청 많고 이런 작은 아이들을 우리가 미행성이라고 하는데 행성이 작다고 미행성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태양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원반부의 기체와 티끌이 태양 주위를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입자들은 충돌하면서 덩어리를 이루어서 원시행성 형성한다. 자, 얘네가 같은 방향으로 이제 돌면서 서로 충돌해서 원시행성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행성들이나 소행성은 거의 대부분 반시계 방향으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죠. 이게 수십억 년째 계속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초기의 방향으로.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작은 돌덩어리 두 개가 서로 충돌했어요. 자, 지금 이 돌덩어리 두 개가 서로 충돌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요게 이제 미행성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크기가 커지는 과정을 표현한 거예요. 두 개가 충돌해서 일부 파편은 뭐 흩어질 수 있겠지만, 1 플러스 1 이렇게 더 커지는 거죠. 눈덩이 불어나듯이.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단계,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원시 태양에 가까운 영역은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진 지구형 행성. 그 다음에 원시 태양에서 먼 영역은 가벼운 물질로 이루어진 목성형 행성이 형성된다. 딱 구별되죠? 자, 우리가 지구형 행성, 목성 행성의 특징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가까운 부분은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졌을까? 이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죠. 자, 태양 주변은 태양에서 에너지를 많이 받겠죠? 자, 여기 지구 보이는데 에너지를 많이 받으니까 온도가 뜨거워요. 온도가 뜨겁다 보니까는 뭐 기체들, 뭐 암모니아나 뭐 메테인 같은 이런 기체들은 금방 휘발돼요. 뭐 증발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뭉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럼 기체들은 다 증발돼서 사라지면 남는 거는 무거운 물질, 돌덩어리, 쇳덩어리. 우리는 이거를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암석, 금속 이렇게 부르죠. 이런 아이들이 뭉쳐지면은 지구형 행성이 된다. 그리고 태양 주변에서는 태양풍이 또 강해요. 막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엄청난 에너지가 우주 공간으로 지금 막 방출되면서 태양풍이랑 같이 날아가는데 이 태양풍에 의해서 외곽으로 밀려난 가벼운 물질들은 태양에서부터 거리가 쭉 멀어진 곳에서 자기들끼리 뭉쳐서 주로 기체형 행성인 목성형 행성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 이게 태양에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온도 때문에 이런 차별화된 행성들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태양계의 형성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구는 어떻게 진화할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구는 이제 46억 년 전, 이 46억 년 나이 중요한 겁니다. 이때 만들어졌고요. 태양계 형성 초기에 뭐 미행성들이 많이 충돌하겠죠. 오른쪽 그림을 봐도 이게 이제 밑에 땅들이 지금 막 마그마가 이제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늘에서 운석도 막 떨어지죠. 이때 원시 지구에는 우주 공간에서 수많은 운석들,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미행성들인데 이런 게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게 떨어질 때 충돌 에너지가 열로 전환되고 또 방사성 동위 원소 붕괴에 의한 열 같은 게 많아서 이때 지구의 온도가 엄청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지구가 이 열로 표면이 녹고 내부도 상당 부분이 녹아있는 상태가 됐는데 이걸 우리가 마그마의 바다 시대라고 얘기해요. 마그마 바다. 그냥 바다가 아니에요. 지구를 이루고 있는 이 땅덩어리들. 지각 부분이라 할 수 있죠. 껍데기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다 녹아서 지표가 마그마 상태로 되어 있다. 마그마 바다 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대를 보면요. 중력작용으로 무거운 물질은 핵, 가벼운 물질은 멘틀, 그리고 원시 지각을 형성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지구는 이미 마그마 바다 시대에 녹았죠. 액체 상태입니다. 자, 액체 상태에서는 무거운 물질은 가라앉고 가벼운 물질 뜨는 이런 밀도에 따른 구별이 가능해지는 시대예요. 자, 여러분들 뭐 손에 들고 있는 물건 아무거나 뭐 핸드폰 들고 있을 텐데 핸드폰을 딱딱한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그냥 책상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핸드폰을 액체 상태인 물에다가 살짝 놓으면은 이때는 뭔가 변화가 생겨요. 만약 핸드폰이 물보다 무겁다면 가라앉고 물보다 가볍다면 뜨겠죠. 핸드폰 밑에 깔려있는 물질이 액체여야지만 가라앉거나 뜨거나 하는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구는 마그마 바다 시대에 이미 녹아버렸어요. 액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물질들이 액체, 마그마보다 무거운 아이들, 즉 철, 니켈 같은 금속은 가라앉아서 핵이 되는 거고 좀 가벼운 물질,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질에는 암석 부분은 핵보다 위에 떠서 지각과 멘트를 만드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밀도에 따른 층상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요. 그러면 이제 미행성이 지구 초기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개수가 좀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미행성이 떨어지는 수가 줄어들면은 지구의 온도도 조금씩 내려가요. 그래서 마그마 바다 시절은 지표 온도가 1000도 이상 됐는데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면서 1000도, 900도, 800도 쭉쭉쭉 내려가서 100도까지 떨어지는 순간 지구 대기를 이루고 있던 수증기가 H2O가 수증기에서 물방울로 바뀌면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면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요. 그래서 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이때 내린 비가. 자, 그럼 밑에 있는 그림을 볼게요.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아까 그림하고 차이점을 봐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그림에서는 잠시만요. 네, 첫 번째 그림에서는 요 안에 부분이 핵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 이 가운데 부분에 지금 핵이 생겼죠. 그리고 멘틀, 층이 구별됐습니다. 요 그림을 잘 볼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기라고 나와 있죠. 원시 대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아서 수권으로 이동되고 그 다음에 직권으로 가서 석회암 형태로 고정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CO2는 물에 잘 녹죠. 물에 녹으면 이제 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O2가 물로 갔다, 수권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물 속에 녹아있는 탄산이 칼슘과 만나면 탄산칼슘, CaCO3, 석회암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석회암이 많은데 이 석회암은 예전에 대기 중에 있었던 이산화탄소가 암석으로 바뀌었다라고 보면 돼요. 탄소의 이동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의 온도가 식으면서 수증기가 물로 바뀌었던 그 바다에서는 수중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이 생명체, 최초의 생명체는 아무래도 뭐 단세포 생명체였을 텐데 아니면 그보다 더 뭐 단순한 뭐 박테리아나 뭐 바이러스 같은 그런 애들일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이제 뭐 동물보다는 이 식물이 더 먼저 나왔을 테니까 그 식물들이 광합성을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산소도 만들어내고 이 산소가 오존층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지구가 진화를 했다고 생각돼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조금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도 많이 줄었죠? 바다도 있고 많이 이제 변한 것 같아요. 마그마 바다가 이렇게 진짜 바다로 바뀌었어요. 이때 지구 내부는 핵인데 핵도 조금 분리가 되죠. 가운데 부분은 고체로 존재하고 그다음에 외핵, 멘틀. 그 다음에 지각과 대기가 있는데 이 지각은 마그마 바다 시절에는 다 녹아있던 암석들이 이제 굳어진 거예요. 그리고 대기에서는 CO2가 많이 줄었겠죠. 바다에 녹아 들어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대기의 성분도 CO2가 감소하면서 상대적인 비율로 질소하고 산소가 이제 늘어납니다. 네, 질소가 먼저 좀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산소는 나중에 광합성 이후에 생명체가 탄생해서 광합성을 열심히 한 다음에 늘어나겠죠. 자, 오늘 수업은 사실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 뭐 선생님이 설명을 짧게 한다고 했는데 벌써 20분이 넘었어요. 여기까지 잘 들어준 친구들한테 고맙다는 얘기 먼저 할게요. 자, 평가하기 두 문제 있는데 교과서 13페이지에 있는 자기평가하기랑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들 자, 읽어보고 답변할 수 있는 생각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각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 다 하셨죠? 자, 정답 공개합니다. 첫 번째 과정은 응축 또는 집적이란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마그마 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학습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구 내부 에너지 단원을 배울 텐데요. 여기서는 지구의 변동, 지각 변동이라 할 수 있어요. 지각 변동의 원동력인 지구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PPT를 가지고 오늘 수업을 했는데 동영상으로 변환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료 공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PDF 파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형성평가 문제가 제공이 될 텐데 꼭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 내용 정리된 PDF 파일을 보면서 아, 오늘 이 내용을 배웠구나. 한 번씩 여러분들이 다시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